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옥정호는 임실군과 정읍시 일대의 29개 마을이 맞닿아 있는 인공호수입니다. 전라북도 내에 이 5개 시군 주민들의 식수를 도맡아서 공급해 왔고요. 그리고 깨끗한 자연경관으로 많은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근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것도 사실이죠. 지난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이런 갈등이 해소됐나 싶었는데요. 최근에 옥정호를 둘러싸고 그 개발 문제로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임실군과 정읍시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전북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읍도의원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신대용 임실군의회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김종길 정읍시 자연보호협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임실대 김중현 임실군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뜨근뜨근한 오늘 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옥정호는 사실은 전라북도의 큰 자랑이기도 하고 임실군과 정읍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전북 도민들이 큰 기쁨을 줬던 공간인데요. 옥정호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역사를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 의원님, 네. 예전에는 옥정호에서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시군이 많았죠. 예,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 경과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옥정호는 정식 명칭이 섬진강댐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섬진강댐은 1965년도에 다목적용으로 건설이 되어가지고 수영 면적만 22평방킬로미터이고 전체 유역 면적은 763평방킬로미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이 제척되기 이전에는 전주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에 식수원 역할을 했었던 곳이죠. 예. 5개 시군에. 네. 예, 그랬군요. 그래서 식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됐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신대용 부의장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임실 전체 면적에서 상당한 부분을 옥정호의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차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나름대로 불편도 많이 겪고, 나름대로 그동안 희생해왔다 이런 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예. 그런 이제 이 지역 개발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또 경제 손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당초에 1999년도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임실군을 우리 장학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수로 임실군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옥정호 수변 전체를 지정 보호함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상류 유하거리 20km까지인 임실군 군청 앞에까지 개발 사업 입지 제한을 받았습니다. 군청 앞에까지. 그래서 임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치즈 테마파크, 동북권 고추 가공 공장 위치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입지 제한 면적은 임실군 전체 토지 면적 중에 243 제곱킬로미터 6개 읍면에 해당하는 임실군 전체 토지의 40.7%인 토지가 개발사업 입지 제한을 현재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요. 또한 지정에 따른 옥정호 주변 관광, 어업, 피해액은 연간 한 4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지역 살림이 피폐한 정도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오랫동안 이제 요청을 하셨고, 그게 작년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김종길 사무국장님, 그 사실은 이렇게 작년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되면서 인근 시군들 사이에 옥정호 문제를 둘러싸고 같이 좀 잘해보자 이런 이제 상생 선언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주 좋은 게 과정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임실군의 과도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문제로 임실군 사람의 질 향상과 옥정호 생태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님을 비롯한 3개 시군구 지자체장님께서 상생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관계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70%로 묶여있던 임실군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사례로 대학 교수님들이나 언론에서
지역과의 이웃 지역과의 상생 모범 사례로 그렇죠.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토론장에 오기까지 정말 21세기는 물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있는데 이웃 간에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협력 상생 사례로 나왔는데 네. 예, 정작 중요한 이슈는 사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된 그런 과정이었고요. 김종인 위원장님, 예. 근데 이제 임실군에서는 사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좀 잘못됐던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갖고 법제처에 질의도 하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옥정호는 분명히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또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 제도에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당연히 해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방금 김종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읍시가 협의를 해줘서 해제가 됐다.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공공재를 관리하고 물이라고 하는 공유자원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근 시군과 합의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건 아닙니다. 다만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잘못된 상수원보호구역이 잘못됐으면 이거 해제하고 시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예,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법제처와 변호사 판결을 2007년도에 받아본 결과 옥정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제처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에 청원했고 청원심사에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결에 따라서 예, 법률적 심의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재해제한 것입니다. 다만 전라북도 지정권자인 전라북도 지사의 직권 지정, 직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라북도 공동체니까 이걸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상생하자는 측면에서 이걸 정읍시와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임실 입장에서는 원래 상수원 보호구역이 될 수 없는 지역이 됐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예, 짧게 해주시죠. 예, 예.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입니다. 예, 이번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게 된 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의 내용의 6페이지를 보면 법제처에 2007년 10월 8일 수도법 제3조 2호의 옥정호가 상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서 상수원에 해당됩니다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종현 위원장님께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셨고 또한 우리 전라북도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고위 공직자들께서 법과 제도를 어겨가면서 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정되기까지는 수만 명의 어떤 권리가 희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절대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 언제 제가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 논란은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임실에서는 이 지역을 개발하고 순수 공간으로서 개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또 이쪽은 임정읍에서는 상수원 오염이 된다고 하는 이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 레포트 단지가 핵심이죠. 예. 부의장님, 이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옥정호 수상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자원 기본 구상을 보면 예, 뭐 그렇게 크게 범위를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그 우남에 가면은 다리가 2개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다리 중간 그 수역을 벗어난 그 위치에 약 부지 면적 5,00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 1,200제곱미터의 수상 레저 클럽을 신축해 가지고 수상 레저 교육 및 실내 체험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하면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수면에는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 무동력 수상 레저인 카누, 카약 예, 등의 운용을 위한 계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수상 레포츠타운에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발생하는 오폐수는 초성사업 인근 부지의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인 마암지구 마을 하수 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입해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왜 이런 논란이 자꾸 되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옥정호는 본래 경관이 수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삼터였어요. 그래서 임실군 외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임실군민의 희생과 방금 장학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애환을 담고 댐이 건설되면서 당시에는 농업용 댐이었습니다. 인위적 경관이 만들어졌어요. 1900여 세대의 수몰민 1세대가 타의에 의해서 삶이 결정돼 버렸어요. 지난 시절에. 그래서 그 1세대는 자괴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의 권력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뺏겼으니까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 지난 시절은 그랬다고 하지만 예, 예. 수몰민 2세대까지도 경제 규모가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기회, 교육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기회 제공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에 오명을 안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50년간의 우리 운암면을 비롯한 임실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동안 눈 감고 귀 막았던 정부가 선심을 쓴 게 아니고 잘못과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상수원 보호 제도적 권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는 이를 받아들여서 그동안 경제 기회를 박탈당했던 옥정호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최소한의 개발을 하려는 임실군의 입장이고 그래서 임실군이 숙고 끝에 수자원이 물리적 특성을 해치지 않고 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 무동력, 카누, 카약 이런 수상 레포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예, 현재 예. 이게 뭐 지구상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걸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임실군 옥정호의 지금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킨 수변 개발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장학수 의원님 의견 좀 다르시죠? 옥정호를 개발해가지고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하고 관광자원 확보하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이해는 갑니다. 예. 그렇지만 또 우리 정읍 시민들은 12만 명이 먹는 생명의 젖줄 식수원이기 때문에 예. 저희 또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기까지는 분명히 작년 8월 7일 이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위 제한을 통해서 우리 식수원을 보호를 해왔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임실 군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나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1999년부터 얘기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정읍 시민들도 충분히 심적으로 동감을 해서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우리가 동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일부 그 부분이 개발될 거라고 왜 예측을 안 하겠습니까? 예. 단지 수변 지역은 그 하수법에 의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 관거 시설에 적당하게 다 오염물질을 유입을 해서 정화를 시키면 되지만 지금 이번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옥정호의 수면 위에다가 직접 보트를 띄우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부의장님 말씀으로는 카누나 카약에 무동력선을 이제 띄우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해당 법률을 보면 수상 레저 안전법이나 수상 구조법에 보면 그 무동력선을 띄울 망정 구조선을 의무적으로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동력선을 이용해 가지고 구조선을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기름 물질이 유입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검토 과정이 사전에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협의가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2만 시민의 그 식수원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경계심에 저희는 이렇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김종길 사무국장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임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임실 군민들의 피해는 충분히 통감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산내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저희가 상수원이 기든 아니든 저희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김중현 회장님 얘기하신 대로 상수원이 기든 아니든 저희는 그걸 생명줄기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녹조가 많이 끼는 바람에 상수원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인들은 석유를 먹고 산다고 그래요. 너무나 석유에 대한 많은 이산화탄소나 타이어의 그 만무나 그 비점 오염원에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얘기를 하셔도 물론 황사에서 중금속이 많이 오염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셨던 임실군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부분 작은 소규모의 개발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비점 오염까지 같이 합쳐진다면 정말로 우리 식수원은 위협받고 되지 않나 그런 염려로 인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김중현 위원장님, 그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당초에 정읍 씨는 정읍 내장 저수지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내장산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 취수원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인데 이 지정을 하면서 지금 이 정읍 시민들 두 분은 옥정호 물만 먹는 걸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진강은 강이 아닙니까? 동진강에도 물이 존재합니다. 동진강 물이 18만 1000톤입니다. 그리고 이게 27만 톤이 가서 섞어져서 그 일부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국가 법령에는 취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물을 취수 지점에서부터 7km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취수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을 빼고 국가 법령에 벗어난 유아거리, 물의 자정 정화 능력의 거리를 벗어난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정읍 씨가 이렇게 6억 5천만 당초 여기서 이렇게 13km를 관을 매설한다는 조건으로 공문 협의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지도 않는 또 이 물은 자연 정화 능력이 없습니다. 인공 하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때 도원천을 자연 하천을 갔을 때 물이 자연 정화되는 것인데 옥정호의 2016년 수지를 1급수입니다. 여기서 1급수를 주면 여기서 쭉 도원천으로 유화해서 물이 내려가면 적어도 여기 가면 수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 2급수로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집을 먼저 청소하고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1급수 이상 관리를 하겠습니까? 다만 수질오염 총량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 높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정읍시는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개발 행위를 환경부로부터 제한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하고 투자해서 정읍 시민에게 먹는 공공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지정 당시부터 그 물을 관리해서 공급해주는 상류 지역의 임실 군민과 그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정읍 시민의 수익자입니다. 네. 피해자와 수익자가 엄연히 다른데 네네.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스스로가 물을 잘 관리해야지 모든 책임을 임실에 전가하는 것은 위원장님.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배경에는 정읍시가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1965년도에 댐이 건설되고 난 뒤에 1988년도에 전주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정읍시가 공동으로 물을 활용을 했습니다. 정읍시는 분명히 전주시가 사용하고 난 뒤에 중간에 식수원을 우리 환경부와 국토부의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변경된 겁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마치 옥정호가 정읍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는 그런 피해의식적 발언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저희 정읍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옥정호 식수원으로 변경됐을 뿐이고 지금 현재는 전주시와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다른 용담댐으로 식수원을 변경되다 보니까
정읍시만 현재 올해 남은 것 뿐이지 사실 정읍이 원인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내용에서 국장님 먼저 말씀 좀 듣고, 예. 예. 제가 원하는 것은 임실 군민과 산내면 면민이 똑같은 고통을 예.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수상 레포츠 단지라는 이 개발보다 예. 지금은 앞으로 생태관광이 주로 이루고 있고 또 앞으로 관광산업이 미래 관광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로 좋은 전경과 우리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실군과 순창군, 장군목을 필두로 해서 구절초와 같이 엮어서 예. 관광 인프라 구축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예. 협력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예. 인프라 구축을 좀 해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예. 뭐, 마지막 말씀이. 예, 아까 또 하다가 중단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자, 그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시비를 걸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도 옥정호 상류부위에 정읍에서 구절조 축제 해가지고 개발을 할 적에 임실에서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훼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임실 군민들이 50여 년 동안 그 피해를 당해보니까 아팠더라. 근데 결국 그것은 책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청에 의해서 그랬던 어쨌든 정읍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지리적 특성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인정하자. 그래서 50년 동안 학습했습니다. 무려 무섭습니다. 임실에서는. 무서워요. 그래서 물을 버리면 어떤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환경단체를 15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에는 지속 가능한 그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 협의회가 조례로 탄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읍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이고 먹고 있는 그 물에 대해서는 임실 군민이 그 물을 버리면 정읍은요, 결과를 얘기하자면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동화댐 물도 있고 다른 물로 바꾸면 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오염이 됐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경제적 인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겠죠. 그러나 임실은 물이 옥정호가 존재하는 한 임실군과 같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구역도 10분의 거의 8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참 그 우려는 염려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래서 한 번뿐인 인생에 의해서 거기에 붙여서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권리를 되돌려 주자는 측면에서 친환경적으로 여기도 그것도 그냥 임실에서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문적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면 행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승인 절차가 있고 허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 수도법 있지, 환경오염 총량제 있지, 2중, 3중의 규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 자, 지금 현재 옥정호 하류 지점 약 2km 지점에서 1km, 2km 지점에서 우리 임실 군민들이 통수해가지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물을. 옥정호 물을 사실은. 그래서 그 물은 1급수예요. 그런데 지금 칠보 취수구를 통하고 우남 수갱을 통해서 도원천으로 합류된 물이 130만 톤 정도가 일일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도원천 유지 수량이 약 43만 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런데 거기서 도원천에서 합류돼서 산성 정수장에서 취수하는 수질이 달라요. 예. 임실에서 내보낸 물이 똑같은 물인데 거기는 우리는 1급수고 거기는 1.7급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결어할게요. 예. 그래서 모든 책임을 물그릇 들고 있는 임실로만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의원님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저 예. 예. 제가 국장님, 예, 예. 잠깐 얘기 좀 참고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15년도부터 16년 3월까지 도표입니다. 이게 예. 지금 수자원공사 달달이 수질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임실에서 과히 우리
취수장까지 오는데 취수장에서 더 정화가 돼가지고 옵니다. 도원천을 거칠 때. 이제 우리 김중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물이 거기서 더 악화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자원공사치 지금 제가 이틀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검사를 하고 나면 도원천을 거치면서 수질이 더 좋아진다. 예. 이것만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예. 아니 좋아지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아니 그건 환경부에서 한 거고 청량지에서 빼놓으면 1급수가 2급수로 오염이 되는 아 저희가 이 채취하는 왜 장소까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예. 예, 두 분 여기서 환경부 예. 기록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이것은 저 달달이 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예. 하는 거거든요. 부사가 아니라 네. 환경부에서 네, 국장님. 청량지에서 예, 위원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원천과 임실군이 관리하는 이 옥정호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이 관리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린 의견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여기서 어느 게 정답이냐를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문제는 이제 토론의 시작이니까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 두 번째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이번에 임실군에서 옥정호를 개발하는 수상 레포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국비 지원은 됐죠. 국비 지원은 된 상태인데 지금 국비 지원이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 김중현 위원장님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중요한 것은 뭐 관광 개발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옥정호를 수상내조 답원지를 개발했을 때 정읍 시민이 먹는 수질에 영향이 있냐? 물론 그렇습니다. 없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사업이 또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이 촉발점이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친환경 수상 내포치 타운 조성 사업 민선 6기 전라북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수상 내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2015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고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10월에 했습니다. 예. 2016년 해안수산법 지특 예산 2억 원, 보비 4천, 군비 1억 원, 1억 6천, 총 4억 원을 확보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장학수 의원님께서 도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읍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서 배제를 예, 그렇군요.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사업으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국비가 확보되었고, 투자심사 투자심사를 거쳐서 했고, 그랬는데 정읍 쪽에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도비 지원을 중단시키면서 사업이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장학수 의원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가 예. 아직 채 1년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간 숱하게 임실 군민들의 여러 가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여러 번 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예.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도 실질적인 좀 피신청인 임실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좀 재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예. 다만 거기에 대한 수질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역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임실군과 함께 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및 수질 보전 대책 수립 및 보고서라는 이 용역 비용이 4억 9,500만 원짜리입니다. 예. 이 용역서에는 각종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서 있는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대안이 나와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페이지라도 여기에는 지금 수상 내조 시설이 안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럼 임실군에서 당초 계획이 없었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은 8월 7일 날 2015년 8월 7일 날 해제가 되었지만 임실군에서는 군수가 당선되자마자 옥정호에 수상 내조 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걸 다만 정읍시만 모르고 있었어요. 정읍시가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겼어야 되는데 기사가 이거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개의 기사가 있는데 예. 정읍시가 미처 이것을 간과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수상 내재 시설은 하렵니까 안 하렵니까도 물어봤어야 되며 또한 임실군은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다면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용역 사업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상수원의 수상 내재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또한 대처는 이렇게 해가겠다는 계획이 나왔다면 예.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깜짝 놀랄 일은 없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산 삭감했습니다. 단지 예. 이것이 사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 승인은 모든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절차상 전라북도 재정투용자 심사에서도 적합 판정 나왔고 전라북도의 요청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국비 32억 원도 확정 내시돼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도의회에서까지도 이것을 가결해 준다면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 자체가 또 우리 정읍시를 대표해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우리 장학수 의원도 동의해 준 걸로 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작년 5월에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선언이 있었다. 그래서 그 선언에 의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상생 협력의 방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상생 협력 선언이 바탕이 된 건가요? 현재 지금 이 부분이 안 지켜졌죠. 지금 예. 현재 제가 이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가 있습니다. 예. 1번 조항에서 6번 조항까지 있는데 1번 조항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나머지 3번 사항, 4번 사항, 5번 사항, 6번 사항은 4개 조항이 그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지언정 옥정호를 일정하게 수질 보전해 간다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4번 사항에는 전라북도 3개 시군은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 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결론은 이런 부분은 뭐냐면 상수 보호구역을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임실군에서 관광 자원으로 삼으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관광 자원을 만들어 가더라도 인근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 시민의 입장도 고려해달라는 주문이죠. 예. 그 부분을 좀 사전에 조금만 미리 좀 협의를 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좀 뭐랄까 좀 갈등은 없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두 분 중에 한 분만 말씀해 주시죠. 장학수 의원님 지금 정읍에서 산회 장금마을 개발하고 계시죠? 전혀 임시라고 협의 안 하고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가사업이나 민자사업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협의 시점이 있습니다. 상생협력선언서에 언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되면 그 비용 대 편익 분석을 하고 승수 효과가 이익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개발의 효과가 있어야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해서 어떤 결과가 토대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손가락으로 협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조금 그겁니다. 양해해 이 주시고 부분에 대한 용역서를 잠깐 만들었을 때 당초부터 용역을 했었으면 잠깐만요. 그런 일이 없었죠. 그 용역서는요. 결론은 예산 낭비한 꼴이지 않습니까? 5억 원이. 그 용역서 예. 그 용역서는 임실군에서 60%를 내고 정읍에서는 한 번도 안 내고 그렇죠. 도에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용역서는 옥정호의 수질 관리 방안을 연구 용역하는 것이지 이후에 이 수상 내재 스포츠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수질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용존 산소량이 증가돼 가지고 오히려 수질을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수자원 정책을 관리하고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안동 시민이 먹는 안동댐, 대적인 시민이 먹는 대청댐, 청평댐 다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전국적으로 297개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법에 의해서 수상 내재 시설은 둘째치고 집에 대한 이축, 개축, 벌목도 못합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왜 지정하겠습니까?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질을 보존하려는 이유는 단지 우리 국민이 먹는 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물을 먼저 좀 보존을 한 뒤에 나머지 이런 내저 사업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해간다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임실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옥정호를 이제 적극 개발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군세도 약한데 그런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제 해제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것도 이제 이해가 가지만 예. 단지
그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있었던 협약서 내용을 조금만 예. 존중해 주셔서 예. 이 협약서 내용대로만 좀 서로 협의를 해서 해갔으면 하는 게 바람일 의원님이 뿐입니다. 말씀하신 예, 부의장님 것 말씀 일부를 잠깐 듣고 저는 예. 인정합니다. 예, 예.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역지사지 해보면 법 이전에 사람이 몸을 이루고 있는 거의 뭐 7, 8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성이. 근데 그 미래 자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그 신의를 가져달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실군에서 그 없는 재정을 가지고도요. 1,300억을 그동안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질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그거는 정읍시민 깨끗한 물 먹으라고 했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물이 자원인 것을 50년 동안 학습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를 갖는 정읍이 먹든 안 먹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켜야 한다. 지금 현재 옥정호 주변에 산림이나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대단히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75%가요. 공익용 산지예요. 뭘 개발을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들을 그런 게 아까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 부분의 위험성이나 물리적 특성에 물의 직접적인 유해 요소를 가하지 않는 수면을 그냥 이용하고 이용을 이롭게 예. 하기 위해서 서로 이용해서 정읍이 지금 당장 먹고 있으니까 그래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능률상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임실은 죽을 때까지 임실이 없어질 때까지 옥정호가 존속하는 한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부회장님. 예, 그것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실에서 참 순한 사람들입니다. 자꾸 이렇게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런 협의 기구도 만들고 이런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이제 필요하다는 게 이제 입장이신데요. 장학수 도의원께서 옥정호 수역과 관련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셨어요. 네. 예.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뭐 다른 내용 없습니다. 현재 예. 지금 여기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약서 예.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예. 단지 조례를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 협의 사항 중에 합의를 도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임실군과 또 전라북도에서 이 일을 제기하셔서 그 부분은 협의로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건 아닙니다. 아까 지금 현재 우리 김중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잠금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임실군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것도 분명히 정읍이 잘못입니다. 우리 임실군만 잘못한 게 아니고 분명히 정읍시도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읍시와 임실군이 앞으로도 이렇게 각 시군을 대표하는 장들께서 여기에 서약을 하고 각서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전라북도 도지사의 의무사항을 만들어가지고 예. 앞으로 서로 잘 지켜나가자는 취지일 뿐입니다. 이 조례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 우려와 염려를 하시는 건 참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처음에 우리 장학수 도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것을 강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협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합의로 바꿔서 법적 구속력을 갖자 이런 내용이어서 저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선의를 가지고 그런 민간 기구를 구성을 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자. 이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려고 해서 강제하려고 하는 임실 국민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옥정호 시군 상생협력 조례안은 상생협력서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률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법률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제를 법으로 조례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글쎄요 그런 어법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규제 완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역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어떤 세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 법령에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는 단순히 그 부분에 벌칙 우리 조항도 없고 장수원 세금을 거둬들이는 의원님이 조항도 없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임실군이 저희가 법률사무소에서 이렇게 다 자문을 받았는데 가능합니다. 임실군의 네. 자치권을 제한한다 이런 거예요. 임실군의 자치권 제한하는 거 아무것도 장학수 없습니다. 의원님이 네. 제정하시려고 하는 그 조례는
지방자치 조례를 입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난 그것은 예? 제가 권한에 말씀드렸잖아요. 벗어난 지금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았는데 이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약서를 근간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었고 우리 제가 국장님 의견 가지고 한번, 있는 위원장님, 국장님 의견 한번 들을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장학수 도의원님 말씀대로 이 상생 협약서에 우리 서로 협의한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도 정말 생태적으로 식생수나 생태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상생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 레포트 단지는 정말로 상상 외였어요.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서로 이웃 간에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서 조례가 만들어져서라도 서로 간에 유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과제도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못 다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약 1분 정도만 해서 저희가 말씀들 듣겠습니다. 먼저 장학수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실군의 우리 신대용 부의장님이나 김중현 위원장님께서 임실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상 레저 시설에 대한 개발 의지, 그로 인한 관광 자원 확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또 정읍 시민들이 또 12만 명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수질 관리를 한다는 우리 정읍시 입장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대안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수질 보존을 위해서 임실군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를 좀 제정해서 서로 임실과 정읍시가 협의해 가서 하는 방법 하나와 또 하나는 옥정호 수역이 22평방킬로미터라는 엄청난 면적이기 때문에 가장 좁은 지역을 물막이 보를 설치해서 그 물막이 보를 물의 흐름을 끊어서 임실군과 정읍시가 서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번 기회에 옥정호 상수원을 전면 해지를 해서 다른 정읍시의 식수원을 다른 데로 대체를 하고 순창군이나 임실군이나 정읍시 그리고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라북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라북도가 침묵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가 나서서 적극 중재를 해서 또 정읍시와 임실군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내세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신대용 부의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읍 시민뿐 아니라 임실 군민도 현재 옥정호를 먹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읍내까지도 통수해가지고 지금 먹고 있고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정읍 시민 이전에 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버려서 내가 먹겠습니까? 그 인간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이하게 관능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정읍 시민은 선택의 여지를 갖고 다른 곳으로 급수체계를 변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임실은 그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시면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 우려하시는 거,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생 정말로 제도 위에 옥상에 옥을 만들지 말고 우리 긴밀하게 그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는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눈 감고 기막은 것이 50년인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갈등 조정을 미리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어야지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려고 이런 안이한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들 복 받을 깁니다. 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사무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섬진강 상류지 않습니까? 지금 하류는 물이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물론 개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이웃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정치와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중현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헌법과 법령을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옥정호는 단 한 평이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은 전면 해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취수 시설도 없고 사실상 이용하지도 않는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전면 해제하고, 취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실상 정읍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먹고 있는 도원천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12만 정읍 시민의 건강권을 회복해 드린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억울한 도민이 없는지, 도민들에게 지나침이 없는지를 살펴주셔서 적극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임실군과 정읍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임실군에서 옥정호의 수상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촉발되었던 논란입니다. 임실군에서는 이 그동안 옥정호를 이 수십 년간 지켜오면서 많은 희생과 또 헌신을 해왔다.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수변 공간들을 개발하고 임실군에게 경제적 혜택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정읍시에서는 이 정읍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가장 절대적인 과제가 또 있다는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뭐 좁힐 수 없는 토론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중에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좁혀지는 이야기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토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라북도 그리고 많은 전북 도민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의견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이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